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를 단박에 없애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과 걱정거리가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몰아쳐 온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 자기관리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은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고 도리어 오늘 살아갈 힘을 앗아가기에 걱정이 인생을 좀 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걱정에 대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벌레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쓰기 35년 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세일즈맨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집은 바퀴벌레가 득실거렸고 그가 식사를 하던 레스토랑도 그의 집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불현듯 과거 자신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YMCA 야간학교에서 대중연설 과목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하던 카네기는 성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걱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때 사용할 교재를 찾던 카네기는 마땅한 책을 찾지 못하자 직접 교과서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실제적인 예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가상의 인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수업에 실제로 참여한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철저히 검증한 이후 예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새롭게 들어야 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본 원리들을 재해석하고 탁월성을 입증하는 정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면서 당신도 알고 있는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데일 카네기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일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카네기로부터 배운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입니다.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오슬러경의 오늘을 살라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두 번째는 하나의 일에 집중하라입니다.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평균의 법칙을 적용해보라입니다.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정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에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네 번째는 카네기가 말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바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몸과 마음이 고달프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걱정하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느님께 맡겼다. 어머니는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읽어준 성경 구절 중에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고적한 미주리 농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 걱정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굳이 하버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미주리 농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홍수와 빚과 재난 앞에서도 어머니의 행복하고 빛나고 승리에 찬 신앙심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며 흥얼거리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걱정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100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고전 중의 고전, 자기 관리론에서 알려주는 4가지 방법.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평균의 법칙 적용해보기, 종교적 믿음 가지기를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